되게 별로잖아요 사실 이런 요소들만 보면은. 특별할 게 없죠. 그쵸?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 작품이. 이 영화 진짜 난 뭐가 좋았던 거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요즘 디카가 유행이에요?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술 먹고 필름 끊긴 그날도 거기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디카를 들고 와서 계속 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용산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 디카를 팔더라고. 디카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디카 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제가 완전 어릴 때 그때는 UCC가 유행이었을 때거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생각을 거의 아무도 하지 않던 시절이야. 그리고 싸이월드 쪽에 좀 더 영상이 많이 올라가던 시절. 네이버 블로그. 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디카로 제가 저만의 영화를 찍어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은 바로 영화 만약의 우리입니다. 영화 만약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날 2025년 12월 31일에 개봉한 영화고요. 김도영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구교환 그리고 문가영 등의 배우가 출연을 한 영화입니다. 오늘 뭐 연애 특집인 만큼 로맨스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앞에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이제 양키들의 이웃나라 일본의 양키들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별입니다. 이별. 그쵸? 이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이별을 꿈꾸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원래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주인공은 이제 은호 그리고 정원이라는 남자와 여자인데요. 아 참고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된 작품이에요. 중국의 영화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은호가 베트남에서 이제 출장 같은 걸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근데 비행기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부터 기사가 아 이거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이제 막 하는데 우연히 이 정원을 마주쳐요.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둘이 알고 있는 사이인 거죠. 결항됐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처에 있는 호텔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원도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호텔에 갑니다. 지금 혹시 자리 남은 데 있나요? 라고 하니까 아 죄송한데 여기 있는 신사분께서 마지막 남은 방을 가져가셨습니다. 라고 하고 보니까 그게 은호야.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방에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둘은 이런 일종의 재난 상황이죠. 이런 걸 처음 겪은 게 아닙니다. 은호가 고향에 내려가려고 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어떤 한 여자가 담배를 아주 맛있게 핍니다. 그게 정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버스를 타고 그 고향으로 내려가요. 근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해요. 앞에 보니까 산사태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버스가 더 이상 갈 수 없고 버스 기사가 아, 여기서 근처에 아는 분 있으신 분들은 그분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부르든가 여기서부터는 알아서 가셔야 됩니다. 선언을 합니다. 은호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원이 계속 사진을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그러면서 막 은호한테 그 사진 찍기 좀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은호의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은호가 아빠 차를 타러 가려고 했는데 정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얘를 그냥 놓고 가기 좀 그렇다 해서 혹시 차 없으면은 저희 아버지 차 타고 가실래요?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은호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였고 가영은 여기에 왜 왔냐? 가영은 사실 그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 동네에 있는 보육원에서 나고 자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육원에 다시 방문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은호가 아버지가 이제 식당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내용이 이 은호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게임 개발자가 꿈이야. 그래서 내가 만든 게임으로 100억을 버는 게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원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까지 평생 내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육원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긴 하지만 뭐 고시원 같은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은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이게 꿈인 거야. 건축학과예요? 그래서 은호가 그럼 너 건축학과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음. 아무튼 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둘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같은 06학번입니다. 오. 그래서 이 영화 만약에 우리는 은호와 가영이 어떻게 해서 서로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서로 사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이 둘은 헤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사랑 일대기네요. 그쵸? 굉장히 간단하죠? 뭐 네. 다른 요소 없어요. 누가 양키고 뭐 없어요? 폭주조 없어요? 만나자마자 주먹 다짐 안 하고. 네. 아니면 고등학교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적 배경도 없고 그냥 이 둘의 연애를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둘이 서로 이제 친구로서 점점 친해지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뭐 사귀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별하고 이별 뒤에 우연히 마주친 거네. 베트남에서 만난 거죠. 음.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제 감상은 어떠냐면 이 영화 되게 이상한 영화입니다. 왜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는 꽤 괜찮은 영화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영화에 좋았던 부분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배우의 외모? 그것도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 영화를 내가 왜 좋게 봤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조금 아쉬웠던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줄거리 내용을 설명할 때도 어느 정도 예측하셨다시피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신선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인물한테 굉장히 특별한 설정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공간이 특별하냐? 그냥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서울이야. 대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인들이 처음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의 그 단계를 그냥 그대로 밟아 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원래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친구의 친구들끼리도 친해지면서 어느 정도 무리도 형성하고 이래. 은호는 이제 정원한테 마음이 좀 있었어. 근데 정원은 건축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과 선배, 이번에 건축사가 돼가지고 건축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이 선배한테 마음이 있어. 대충 어떤 흐름이 흘러갈지 뭔가 예측이 되죠. 그리고 정원이랑 이 선배랑 사귀어요. 은호는 이제 그걸 지켜보는 거지. 나중에는 당연히 이 정원과 이 선배가 헤어지겠죠? 어떻게 헤어지게 됐을까? 남친이 바람 폈다. 그거지. 뻔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예측 가능해요. 그냥 그 흐름 그대로 흘러가. 아, 저 남자 뭔가 쎄하네? 저 남자 뭔가 바람 피겠네? 그럼 바람 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원이랑 술을 마시는데 은호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은호를 막 툭툭 치면서 지나가다가 술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진다거나. 이거는 무슨 꼭 노래방 가면 나오는 뮤직비디오에 나올 것 같은 뭔가 그런 장면이잖아요.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심지어 이 영화는 마지막에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줄줄이 대사로 읊어요. 그냥 다 설명해버려. 그냥 되게 별로잖아요. 사실 이런 요소들만 보면은. 특별할 게 없죠. 그쵸?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 작품이.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몰입이 깨지는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영화의 전체적인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아까 베베가 말했던 결국 배우들의 힘이 한몫한 게 분명히 있다. 이 구교환이랑 문가영이라는 배우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케미가 좋아요? 케미도 좋고 구교환 배우야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죠. 뭔가 그런 원래도 풍기는 아우라로 좀 매력 있는 걸로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쵸. 그걸 이 작품에서도 이제 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문가영이라는 배우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감독이 연출한 그런 힘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어떤 대사랑 어떤 장면은 되게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와 저거 되게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대사와 장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순간에는 되게 좀 과장된 것 같고 너무 우야무야 흘러가는 거 아니야? 영화적으로 이렇게 그냥 상황을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 진짜 나한테 뭐가 좋았던 거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주요 시간 배경인 2010년 전후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간대가 2010년 전후예요. 2010년쯤에 3포 세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제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거는 이 2010년 당시에 미래를 불안해하던 이 청년들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현재 관객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정확히 적중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좋게 느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nem님 그때 초등학생이었잖아요. 2010년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 정원과 은호는 85년생에서 83년생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보다는 대략 10살 그 이상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에서 저는 뭐 한 초등학생 정도였을 거예요. 끼케봤자 중학생이었겠죠? 이 영화가 그래서 무슨 느낌이냐면 친한 선배가 술자리에 와서 야 일로 와서 앉아봐. 썰 풀어줄게. 그치, 내가 옛날에 너랑 똑같은 고민을 했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영화가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영화의 애매한 지점이나 이 영화의 단점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또 어떤 건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어디서 본 듯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과 건축가 선배가 사귀고 은호는 그걸 지켜보고 이런 관계는 꼭 건축학 개론 같거든요. 근데 건축학 개론이 2010년대 영화예요. 그 분위기를 담아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은호가 막 술자리에서 갑자기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는 무슨 노래방에 나오는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래방 가면은 되게 최신 뮤직비디오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한 그 의미의 그 뮤직비디오들은 거의 한 그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나온 그 뮤직비디오예요. 그 영화의 분위기가 그래요. 이 영화가 2010년대 분위기를 되게 잘 담아냈다 보니까 이 영화의 연출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뻔하고 올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마저도 의도된 거다? 의도된 거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의도한 건가? 싶으면서 납득이 되는 거죠. 이 선배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감독인 거죠. 이 선배가 단순히 이제 자기의 과거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나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제가 마지막에 이 영화가 그냥 대사로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줄줄이 읊어버린다 라는 것도 납득이 돼요. 심지어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영화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보다 10년은 더 어리니까.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영화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은호와 정원과 동년배라면 뭐 지금쯤 40대 전후이실 텐데 이 영화가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어떤 이 시기적인 맥락이랑 맞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이 나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연초라. 그쵸. 그래서 제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응팔 10주년 해서 예능 나온 거 알아요? 네. 다 모였잖아요. 그쵸. 근데 응팔을 볼 때만 해도 우리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영화는 우리가 경험은 해본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응팔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의 얘기였고 이제 우리가 경험은 해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년 뒤면은 우리 얘기가 진짜 나온다? 우리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재밌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도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은 서글프다? 서글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영화였다. 10년 뒤면. 그리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10년 전에 이 은호랑 정원이 하고 있던 고민을 지금의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이 시대상이라는 게 크게 바뀌지 않는구나. 어떤 고민이죠? 정원은 꿈이 집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집 갖기가 좀 쉽습니까? 좀 어렵죠. 그쵸. 너무 어려운 게 아니죠. 심지어 이제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뭐 그런 것도 공감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10년 전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은호가 이제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현실의 벽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내 개인 게임을 만들어서 스팀에 업로드를 하고 싶고 그때가 스팀이 이제 막 나온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당장 게임 회사에 들어가야 돼. 게임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로든 일단 취업을 해야 돼.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는 게 굉장히 좀 공감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연애 문제로 결부되는 게 사실 이 영화의 포인트예요. 그런 지점에서 더욱더 공감이 되기도 했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데 이 상황에서 연애까지 할 수 있을까? 연애한다면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나 생각,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1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한테 굉장히 공감이 됐다. 그래서 이 감독이 의도한 바가 저에게는 정확히 적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잘 만든 영화 같네요. 결국 그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나이대가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지금 똑같죠? 그니까 음. 그러면은 공감이 될 수밖에 없죠. 뭐뭐 포기하실 거예요? 램님은? 새해부터 포기한다는 말 하지 맙시다. 네. 포기도 용기인데. 그렇긴 하죠. 네. 제가 포기해야 되는 거? 저 일단 잠을 포기해야 돼요. 그건 안 좋다. 건강 챙기셔야죠. 그건 건강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인양은 뭐 포기하실래요? 올해요? 음. 연애 포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포기했었고요. 올해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젊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거는 포기가 아니잖아요. 빼앗긴 거잖아요. 아직 젊어요. 빼앗긴 젊음. 30대도 젊어요. 사실 40대도 젊은데 50대까지도 젊다니까요. 근데 저는 30대지만 젊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포기한 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10년 뒤에는 우리 얘기를 어떻게 다룰까? 일단은 이 영상들이 넘쳐나는 도파민 중독 이거는 꼭 나올 것 같고, 그리고 AI의 등장 그것도 꼭 나올 것 같고. 핸드폰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통신수단에 대한 거는 이번에 얘기한 만약에 우리란 영화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응팔인가 그 핸드폰 막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그 벽돌 같은 핸드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도 본 것 같고, 이번 작품에서는 그 피처폰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피처폰부터 그 아이폰 1 그 정도 시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플립 나올라나? 나올지도. 그럼 뭐 손흥민이 득점왕 하거나 뭐 이런 게 소재로 쓰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쓰여야죠. 페이커가 뭐 월즈에서 우승을 한다거나 이런 게 쓰일 수도 있겠지. 매체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 되게 교수님 같은 말 했다 방금. 어떤 매체? 그냥 매체.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뉴미디어로 흘러가는 이 흐름? 주인공이 유튜버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지금도 사실 영화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현대를 배경으로 다루면은 자꾸 등장해. 1인 유튜버가 그치. 등장해서 막 상황을 보여줘. 근데 너무 그 느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요즘 진짜 제 주변 보면은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들 해요. 사실 유튜브도 SNS니까요. 저 안 하잖아요. 여기 우리들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아, 그러네요. 여기 하고 있네. 하고 있네요. 뭐야? 안 하면 손해본다는 느낌까지 받는 것 같아요. 해봐. 어차피 잘 되든 안 되든 되면 좋은 거고, 손해볼 게 뭐 있어, 한번 해봐 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얘기 무조건 나오겠다. 아, 코로나 얘기 나와야죠. 왜냐면 이 영화에서도 스쳐 지나가던 신종플루에 대한 얘기가 나와.